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 자세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같이 함께 볼게요. 면접 이미지의 중요성, 그리고 면접의 복장과 용모, 그리고 인사, 표정, 태도, 면접 프로세스까지 전반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하면은 크게 4가지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분류가 나눠지는데요. 가장 먼저 비즈니스 이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대표로서의 이미지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아무래도 선거 시절이 되면 이미지 관리를 받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번 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면접 이미지 컨설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면접 이미지에 관련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 되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으세요? 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의 사장이라면, 내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습니까? 하나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강할 것 같은 사람, 도전적일 것 같은 사람,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한 가지 조건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진 지원자를 뽑고 싶습니까? 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다, 열정적이다 라고 단정형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할 것 같다,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도전적일 것 같다, 도전적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확신이나 확정보다는 추측하고 예상하는 게 오히려 더 표현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평균 7분에서 12분, 많아야 15분 정도 나한테 주어진다고 한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귀한 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이 됩니다. 자, 이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차트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결정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나눴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이 55%, 그리고 청각적인 게 38%, 그리고 언어적인 게 7% 차지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어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는 이미지로 전달되는가, 그리고 어떤 음성으로 전달되는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큰 요소를 차지하는 시각적인 이미지 부분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겠죠.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몇 번 이상은 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히든싱어 같은 경우에는 통 안에 들어가서 원조 가수와 모창 가수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탤런트, 운동선수, 진짜 가수 되게 다양한 출연진들이 출연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목소리만 듣고 누구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프로그램 다 시각적인 거는 차단한 채 오로지 그 사람의 음성에 의해서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평가하게 되고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람에 대한 시각적인 거를 영향을 미쳐서 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깨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굉장히 이슈화되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태권브이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검색하지 마시고 혹시 보신 분들 있다면 누구였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바로 뮤지라는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저는 실제로 방송을 봤었는데요. 초록창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검색어를 1위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슈화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음성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가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가면을 딱 벗었을 때 놀랬거든요. 왜 놀랜가 봤더니 뮤지가 가수인 건 알았으나 실제로는 가수라기보다는 정말로 개그맨만큼 웃긴 가수, 정말 개그에 가까운 그룹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이 매력적이고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시각적인 부분들이 내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니와 때로는 내 시각적인 부분들이 실력을 낮추게 하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시각적 이미지의 영향력과 효과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왜 방송인분들 중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가장 좋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사람 아시죠? 네, 바로 그분이에요. 전 국민들한테 공통적으로 호불호가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전체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맞아요. 그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이분도 분명히 높은 순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유재석 씨예요. 네, 유재석 씨가 안경이 굉장히 마스코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벗을 때와 썼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 썼을 때도 어떤 안경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같이 함께 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되게 두꺼운 뿔테 안경을 꼈어요. 네, 이미지가 되게 순박해 보이죠? 뭔가 세련된 이미지라기보다는 순박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보면은 되게 스마트해 보이죠? 뭔가 좀 모를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박학다식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부드러운 브라운 톤의 안경을 착용했는데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의상도 한 몫은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면 약간의 각진 둥근 안경테를 하셨고 셔츠에다가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냉철한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경 착용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확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할 때 되게 진중한 직무를 지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면접 컨설팅을 위해서 안경을 6개를 갖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안경 6개를 골고루 착용하시면서 어떤 게 본인의 직무에 가장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를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만큼 안경 하나도 사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을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복장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접 복장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에 제일 많이 공지가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정장 착용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장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편안한 복장, 단정한 복장,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면접이 정해지면 이런 공지가 오거든요. 어떤 복장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차라리 정장이면 헷갈리지 않고 가면 되는데 단정한 복장, 편안한 복장, 비즈니스 캐주얼은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장 착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타이를 맨 그냥 정장을 입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도 기본적인 정장 스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일자 스커트 같은 경우 플레어 스커트 같은보다는 일자 스커트를 해가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편안한 복장, 단정한 복장은 과연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복장, 단정한 복장을 했을 때도 차라리 헷갈리시면 정장을 그냥 해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가령 회사마다 갈로를 하고 정장 X, 넥타이 X, 구두 X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운동화 동그라미, 티셔츠 동그라미, 셔츠 동그라미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면접 복장을 안내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정장 S, 넥타이 X면 정말 그걸 해가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 하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비즈니스 캐주얼은 정장도 아니고 청바지도 아니고 티셔츠도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캐주얼은 어떤 소재면이나 디자인 면에서 정장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소재면이라고 한다면 린넨, 모직 이렇게 소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 정장 같은 경우에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계절에 맞게끔 소재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지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자켓을 입었을 때 보통 우리는 카라가 있잖아요. 카라가 없는 자켓도 있어요. 그런 것도 디자인에서 조금 자유롭죠?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타이를 할 때도 타이의 폭이라는 거 보통 정해져 있는데 타이가 되게 얇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3cm, 4cm처럼 이게 타이인가 싶을 정도로 패션 타이가 있어요. 그런 것 또한도 비즈니스 캐주얼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캐주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장 타이를 하지 않는 것도 비즈니스 캐주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면이나 소재적인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자연스럽다,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색이나 진한 회색 정장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색이나 회색도 밝은 회색이나 아니면 체크 무늬, 스트라이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폭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현장에 있을 때는 차라리 너무 헷갈리면 그냥 면접 복장 생각하는 거 수트 입고 가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회사들은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복장을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패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평상시에 이유 있게 잘 입고 가시는 거를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헷갈리시면 정장 입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면접관이 아니 편안한 복장 입고 오라고 했는데 왜 본인은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합격하게 된다면 면접관님들을, 상사분들을 가장 먼저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오고 싶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정장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미워하거나 뭐라 할 면접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헷갈린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넥타이 X, 정장 X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정장 수트를 입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이 헷갈린다 하시면 차라리 슬랙스에다가 카라 있는 깔끔한 셔츠 정도만 입고 가셔도 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굳이 자켓의 유무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여성, 남성 모두 다 가능한 내용이고요. 가끔 가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 정장을 입어도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바지 정장 당연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남녀 상관없이 바지 정장은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가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임원분들을 만나 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정말 제가 만나 뵙지 못한 그 어떤 면접관, 어떤 회사들은 스커트를 당연하게 입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 뵀던 곳은 그런 곳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 알아요? 그런 곳이 있을지?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분을 바지 정장 당연하게 가능하고요.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시는 것도 없고 실제로 어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지 정장을 오히려 선호하고 진치
도시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복장인데요. 색깔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폭이 넓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장이라는 게 무채색 계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 캐주얼이고 자유롭게 입고라고 한다고 한들 빨간색 정장이나 형광색 정장을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의 정장, 모노톤으로만 거의 다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색 수트를 가장 많이 입으시고요. 진한 회색 수트도 남색 타이랑 해서 가장 잘 어울리게 입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정말 좀 헷갈리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색 수트를 입으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려요. 한 1000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999명은 남색 수트를 입습니다. 네, 이게 색깔의 의미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컬러는 블랙이라고 오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블랙을 입었을 때 동양인들, 이렇게 황인종들은 얼굴이 더 각져 보인다거나 큰 바위 얼굴처럼 얼굴이 더 커 보인다거나 광대뼈가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기빈 주근깨도 더 오히려 눈에 잘 띈다고 해요. 색감적으로도. 그래서 보통 남색을 입었을 때 훨씬 더 청명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약간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블랙이 기본 컬러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의미도 좀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접관의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입 직원이 되었을 때는 블랙 수트를 꼭 마련하십시오라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색 수트 같은 경우도 멋쟁이 수트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그런 말 있죠. 휘뚜루마뚜루 골고루 입으려면 남색 수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너무 옅은 남색 수트는 사람이 살짝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수트 한 벌 사서 4계절 전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름에 면접 보러 갈지, 봄에 면접 보러 갈지, 한겨울에 면접 보러 갈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약간 안감이 살짝 있는 그냥 한 벌에 그냥 두껍지 않은 모직 수트가 아닌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일반적인 수트 하나를 구입해 놓으시면 대부분 사계절 내내 어느 시점에 면접을 보더라도 잘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지 정장 당연하게 가능하고요. 색깔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물론 보수적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회색 톤이나 베이지 톤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은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자유로운 편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남색 수트가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수트를 구입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입으시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는 걸 전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남성분들은 안에 셔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면접 때만큼은 너무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거나 레이스가 들어가거나 장식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그냥 셔츠 아니면은 그냥 블라우스, 목이 없는 블라우스를 착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녀 상관없이요.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두꺼운 모직의 정장을 구입하시는 건 전 비추예요.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고요. 겨울에 히터 빵빵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안에 막 두껍게 껴입고 가면 오히려 면접 장소에서 덥거나 춥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깨끗하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정장이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직 굳이 활용하지 마시고 너무 레이온이나 린넨이나 마 소재 말고 사계절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거를 구입하시는 게 더 경제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회사 들어가시게 되면 옷도 입다가 보면 옷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미리미리 굳이 막 고가의 여러 배의 옷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면접 복장 딱 깔끔한 거 딱 하나만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에 따른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얼굴이 가장 돋보이는 색상을 입으시면 됩니다. 베이지, 회색 괜찮습니다. 네, 너무 보수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트를 고르실 때 잠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자면
어깨선이 맞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수트를 사러 가시게 되면 뭐 폼이 안 맞아요, 어깨가 안 맞아요, 팔 길이가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신체 구조가 뭐 특별하게 팔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어깨가 너무 크거나 하실 때는 제일 이쁜 건 물론 맞춤이긴 해요. 근데 맞춤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어깨를 맞추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건 차라리 수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깨 수선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에는 단추가 지금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단추가 두 개인 게 가장 적당해요. 하나일 때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사람이 진중해 보인다기보다는 그 반대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단추가 두 개인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요. 만약에 앉았을 때 여기 상체가, 이 상위가 구부려진다고 생각되면은 밑에 단추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단추를 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추, 밑에 있는 단추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채운 다음에 손가락 두 개가 자켓 안으로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폼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옷을 그렇게 크게 입지는 않아서요. 조금 맞춰서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입하시는 곳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너무 고가의 옷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저렴하게 옷이 정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고가의 옷을 구입하기보다는 정말 면접 복장, 정말 좀 저렴한 걸 사셔서 면접 때 잘 입으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밑단이 문제인데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바지 밑단을 되게 짧게 입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장 복장에서는 그게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뼈까지 오는 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바지를 입고 딱 섰을 때, 여자분도 똑같고요. 자, 다림질선이 가운데 있잖아요. 다림질선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다림질선이 발끝에 신발에서 한번 꺾여야 돼요. 안 꺾이면 짧은 거예요. 안 꺾이면 짧고, 뭐 다림질선이 일직선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좀 짧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장은 바지 다림질선이 구두에서 한번 꺾이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입으시는 정장보다 조금 살짝 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좀 짧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두를 착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트에서 타이를 또 하시게 되죠. 근데 타이의 두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타이의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타이가 이렇게 긴데 한쪽은 되게 넓고 한쪽은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넓어지는 끝부분도 삼각형, 좁아지는 끝부분도 삼각형이 돼요. 그럼 넓어지는 끝부분의 삼각형을 대검이라고 하고, 좁아지는 끝부분의 삼각형을 소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검의 사이즈로 봤을 때 좀 센치가 너무 예를 들어서 평균 12에서 13, 최소 8cm 이상은 되어야지만 평균 타이 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이 폭이 좁을수록 사람이 약간 조금은 좀 진중한 느낌이 덜 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11에서 12, 물론 타이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도 되는 게 좋고, 8cm는 최소한 넘어야지만 좀 진중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cm 이하는 조금 사람이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캐주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의 폭,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의 길이인데요. 이분 잠깐 보시면 타이 길이가 좀 길죠.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타이가 착용했을 때 벨트 있죠. 남자분들 벨트 가운데 딱 오면 타이 길이가 가장 예뻐요. 근데 그거보다 넘어지게 되면 사람이 밑으로 축축 처져 보여요. 그리고 키가 만약에 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키가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 길이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듭하고 한 다음에 이 길이를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사전에 조금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무늬나 색상에 앞서서 일단 타이의 폭과 길이, 맸을 때의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복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팔 셔츠 입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수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제약이 많이 없기는 해요. 좀 자유롭게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트에 조금 상식적인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팔 셔츠는 사실은 정식적인 정장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팔 셔츠를 입고 자켓을 입었을 때 팔 여기에도 보시면 1에서 2cm 정도가 좀 셔츠가 나오게 되고 목 부분에도 1에서 2cm 정도 셔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의미는 겉옷인 자켓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세탁할 수 없으니 더럽혀지지 않도록 안에 속옷 개념으로 드레스 셔츠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스 셔츠는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세탁해서 입는 속옷 개념으로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짧은 셔츠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게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짧은 셔츠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기 효율 때문에 좀 그 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실내 난방 온도를 좀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문화에 맞게끔 짧은 셔츠도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면접을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짧은 셔츠는 사실 입고 가신 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좀 긴팔 셔츠 입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예의 바른 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여름에 덥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면접 장소 들어가기 전에는 자켓을 그냥 두고 가시고요. 면접 장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건물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렇게 땀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구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가 킬힐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두 굽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 슈즈 아시죠? 굽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편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면접 때 잘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플랫 슈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 말고 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뒤에 이렇게 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좀 갖춰 입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키가 매우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 좀 작게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플랫 슈즈 말고 한 1, 2cm 정도 굽이 있어서 조금 갖추어졌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높은 구두, 걸을 때 막 부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7cm 막 넘어가고 11, 12c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킬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그런 구두 착용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정장 구두를 신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왜 끈이 달린 구두 있죠? 그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끈이 없는 로퍼 같은 구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연스럽다, 캐주얼스럽다, 너무 편안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장, 수트, 신발, 타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의인 것 같아요. 그 상사분을 그 면접관을 나중에 상사로 만났을 때 가장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욕심으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인사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갖춰갈 수 있는 거 갖춰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 스타일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면접 보러 가실 때는 머리를 묶는 걸 추천을 해드리죠. 우리 좀 이따가 2편에서는 인사하는 자세를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머리가 길면 앞으로 머리가 쏠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긴 편인데 인사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머리가 쏠려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머리를 묶는 거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머리를 풀고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단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직무 통틀어서 머리를 반드시 묶어야 되는 직무는 병원 쪽, 의료 쪽 계통에서는 머리를 반드시 묶거나 막머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착용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통은 청결, 개인 위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남성분들도 단정하게 하게 가시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유스럽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마 인사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머리를 묶어야 안 흘러내려요. 그래서 단단히 고정해 가시는 게 본인이 편하실 거예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묶었을 때 묶는 그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경쾌해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되게 차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묶긴 하는데 어떻게 묶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너무 올려서 우리 일명 단고머리라고 하잖아요. 너무 단고머리를 하면은 캐주얼해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묶는 위치가 너무 정수리 위로 올라가지 않게 묶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머리가 짧아서 못 묶는 것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귀 뒤로 고정해서 가시는 것이 인사할 때 불편함을 덜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료계통이랑 한다면 더 단정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투블럭 돼요? 막 이런 질문도 하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투블럭도 된다, 염색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솔직히 면접을 보는 시기가 1년 내내, 2년 내내 보는 건 아니지 않냐. 한 달, 2달 사이에 보통 면접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잠깐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지 않냐.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가능하다면 그때 멋을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좀 이왕이면 깔끔하게 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나치게 길어서 귀가 안 보이게끔 하지 마시고 귀를 좀 보여주게끔 이발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전 제안을 해드리고요. 면접 보러 가실 때 남성분들도 그냥 가시기보다는 좀 왁스나 헤어 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정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날리는 머리를 정리하고 잔머리를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남녀 상관없이 모두 다 이마를 조금 3분의 2 이상 드러내고 가시면 사람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신뢰감도 올라갑니다. 앞머리로 머리를 너무나 답답하게 이마를 가리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귀여운 이미지,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남녀 모두 상관없이. 그래서 이왕이면 좀 헤어 젤, 왁스를 이용해서 이마를 3분의 2 이상은 드러내게끔 하시면 더 좀 신입 직원으로서, 지원자로서 예의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머리 이발하면 그날 딱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가 어떤 건지 미리 한번 왁스로 한번 젤로 머리도 다듬어 보시고 실제 면접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일주일 전에 머리를 좀 다듬으셔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면접 장소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착용인데요. 액세서리 착용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굉장히 단정해야 되고 반지나 액세서리는 다 착용하시면은 어렵습니다. 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 이 개인 철저한 위생과 관련이고 청결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액세서리는 배제해 주시고요. 시계 착용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직무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과한 액세서리, 뭐 반지를 10개 다 낀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귀걸이를 한다던가 이건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반지를 착용하시니까요. 귀걸이도 착용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한 2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착용이나 아니면 목걸이 착용을 좀 더 남성분들보다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시계 포함해서 2개 정도까지가 하시는 게 가장 단정해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시계를 착용해도 되나요? 혹시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단 저는 이건 말씀드려요. 가끔 시계가 과한 빛을 발하는 시계가 있어요. 네. 너무 큰 시계죠. 막 시계 막 이렇게 막 엄청 누가 봐도 시계가 티가 나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번쩍번쩍하거나 볼드한 시계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면접 볼 때 방해가 되니까 아주 적정한 크기의 사이즈의 시계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여성분들도 액세서리를 착용하시게 된다면 진짜 뭐 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막 엄청 큰 사이즈의 뭐 귀걸이 하실 수도 있고 목걸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몇 센치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긴 참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면접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본인이 보셨을 때 거울을 보시고요. 면접 복장을 하신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럼 하지 말란 뜻이에요.
네, 제가 만약에 옆에 없다면 이거 될까? 하는 거는 그만큼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향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면접 때 향수 뿌리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물론 가능합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과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향수 뿌리실 때 처음 뿌리시는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향수를 칙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온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닿으라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옷에도 그 냄새가 배어요. 근데 만약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수트 같은 경우에 매일 세탁해서 못 입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향이 축적되어서 좀 찌든 향이나 불쾌한 향이 오히려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이런 옷에 뿌리기보다는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약간 매일 세척할 수 있는 곳 있죠. 이렇게 손목, 그리고 귓볼 뒤 이런 거는 우리가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감고 하기 때문에 매일 세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뿌리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향은 오래될수록 찌든 향이 나기 때문에 좀 그날 향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부위에 뿌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면은 향이 더 잘 퍼진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실 때는 그 정도 팁을 생각해 보시고 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가끔 머리 색상을 좀 화려하게 해도 되나요? 염색머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염색머리가 아닌 머리를 찾는 게 더 힘들죠. 오히려 까만 머리가 어색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저는 그 잠깐 면접을 보는 그 기간 동안 염색을 조금 참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연스러운 갈색이나 자연스러운 밤색은 가능합니다만 누가 봐도 햇볕을 봤을 때 완전 노란 머리나 완전 분홍색 머리나 이렇게 튀는 색상들은 어떤 특정 직무에서는 개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직무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염색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서 그때만큼이라도 한두 달만큼이라도 좀 약간 개성을 참았다가 회사에 입사하셔서 한번 분위기를 보셔서 멋을 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한번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성분과 여성분의 체크리스트가 좀 다른데요.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발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는지, 그래서 헤어 왁스 제품을 통해서 잔머리 같은 건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셔츠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정리하셔서 이왕이면 보여질 때 긴 손톱이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의료계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의료계통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개인 청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발도 좀 업무에 적합한 머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요즘에는 강의 때 메이크업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깨끗하게 중간중간에 좀 청결함을 유지하셔서 좀 어떻게 지워진 데는 없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메이크업의 유무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리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도 하게 되는데 과하게 이렇게 큐빅을 붙이기도 하고 색상이 화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지원 직무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잠깐 개성을 조금 참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직무에서는 깨끗하게 그냥 투명 매니큐어 정도만 바르셨다가 회사에 들어가셔서 한번 상황을 보시고 예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미지 메이킹 면접 자세 준비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편에서도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